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통합적인 치유와 변화를 이끌고 있는 NLP 천면 치료사이자 또 사랑의 첫 만남 심리가족의 멘토 정동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저를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성창훈 총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네요. 정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말 저는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이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2008년부터 또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하고 인연이 있었고, 또 성창훈 총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또 형님 동생하는 아주 절친한 또 사이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향 집에 와서 편안하게 그냥 밥 먹고 또 즐기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훌쩍 8시가 넘었네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큰 어떤 치유와 변화의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이미 한 20년 전에 눈을 뜨고, 모든 치유의 핵심은 인간관계구나. 사람이 가장 큰 치유제이자 보약이구나. 이런 걸 제가 20년 전에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와 변화 시스템에 연결시킬까,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부단히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첫 만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죠. 첫 만남. 이제 제가 모토로 삼는 게 여기 보면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 이렇게 이제 3개의 단어인데, 이 3개의 단어를 풀다 보면 1시간이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만 다 하기는 힘들고, 근데 참 만남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제 심리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가족. 자, 여러분들에게는 법적인 가족도 있죠. 네, 법적인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치유를 하고 여러분들 자아를 강화시켜주고 또 인생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에너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은 법적인 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리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2개의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가족, 두 번째는 심리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가족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빠 역할, 뭐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고 뭐 변화를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 가족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의무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그런 심리적으로 지지 왕원을 해주는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심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기 전에 만들어야 될 게 바로 심리 가족인데, 이미 우리 봉숭아학당은 심리 가족을 2013년 이후로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불광동에서 또 서울역에서 또 뭐 남부터미널 이렇게 쭉 봉천도까지 흘러왔는데 그 역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창훈 총장님이 바로 이제 그 심리 가족을 만들어 오신 산증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을 정립했지만 실제 우리 총장님은 이 이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심리 가족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NLP 최면 치료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로드랜드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LA구나. LA에 있는 로드랜드 대학교의 이제 한국 지부죠. 여기에 제가 NLP 최면 지도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천 송내역에 마음치유 스피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통합적인 일인데, 주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소심한 성격, 대인공포, 참 여타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제가 20년 동안 개인 치료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00명 이상을 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 교육을 또 제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또 무대 공포증, 또는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명강사, 명강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20년 이상 또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쪽에는 제가 NLP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NLP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그래요.
NLP 보면 NLP 프랙티셔너,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그 다음에 NLP 트레이너, NLP 마스터 트레이너가 또 있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등급인데 제가 드디어 작년에 NLP 마스터 트레이너가 됐어요.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 NLP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면도 제가 최면 트레이너로서 이제 최면을 적대 이제 치료를 하고 최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또 최면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NLP 최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NLP만 잘하는 사람, 뭐 최면만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NLP 최면을 둘 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트레이너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좀 몇 안 되는 한국의 NLP 최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NLP 최면 치료를 스피치 교육하고 같이 연결시켰어. 이제 보통 이제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그냥 뭐 말 잘하는 훈련만 시키잖아요. 뭐 보이스 트레이닝, 뭐 3분 스피치, 뭐 프레젠테이션 기법, 뭐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불안증과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치유를 하면서 또 이제 낮아진 자존감, 이 자존감을 업시켜주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서 스피치 교육을 시켜주니까 당연히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피치 코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참 소개할 게 참 많은데 이러다 보니 너무 자랑을 많이 했네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렇게 통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 통합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마음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혼만 가진 존재도 아니죠. 자, 우리 인간은 삼중의 복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혼의 존재고 마음의 존재고 신체의 존재 맞습니까? 자, 치유와 변화도 바로 이제 이 몸과 마음, 영혼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그리고 이제 우리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심리적인 변화와 또 어떤 자아,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또 스피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통합주의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많은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또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친구들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럼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랑이 깃든 만남은 최고의 치유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깃든 만남은 최고의 치유제다. 여러분들이 그럼 사랑이 깃든 만남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사랑이 깃든 이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치유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최고의 치유제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이게 바로 이제 치유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또 뒷 사람 손잡고 손잡으면 안 됩니까? 손잡아도 되죠? 손잡고 저는 당신의 보약입니다. 시작. 자, 저에게도 보약이 되어주세요. 시작. 저 뒤에 계신 분도 인사 마세요. 뒤에 계신 분에게도 저는 당신의 보약입니다. 시작. 저에게 보약이 되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너무 따뜻해지죠? 자, 박수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지감. 여러분들 지지감을 키우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지감을 키우는 활동을 앞서 제가 소개한 이 심리가족, 참만남 심리가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깊이 있게 얼마나 많은 이런 심리가족을 만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심리가족을 만나서 지지감을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웃고 많은 표현들을 했죠, 그죠? 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해소감. 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많이 웃어야 되고 이 희노애락과 관련된 여러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 감정을 쌓아둔다라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겠죠? 여러분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하지 않고 꽁꽁 감추고 있으면 이 감정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썩으면 이게 응어리가 되고 이게 한이 되고 한이 뭐가 되느냐? 화병이 된다. 화병. 이 화병의 일종이 뭐 우울증, 뭐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게 화병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식, 폭식, 뭐 어떤 중독 이렇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 다이어트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것도 화병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장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신체적인 병도 대개는 화병에서 연결이 되더라.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쌓아두는 것은 전부 병이 되더라. 옛날에 우리 장희빈이 있었고 저기 인현왕후가 있었죠. 누가 더 건강했을까요? 예, 장희빈은 왜 건강했죠? 예, 예, 싸가지가 없었지만 그죠? 싸가지가 없어 많이 표현했죠.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표현해야 될까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표현해야 돼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 돼요. 예, 받아주는 사람. 그래, 받아주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근데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이제 사고를 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의 모든 말썽이나 문제를 받아주잖아요. 그때 아기는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내가 말썽을 부리는데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구나. 내가 기저귀에 이렇게 오줌똥을 쌌는데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네. 나를 이뻐해주네. 이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이제 건강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저귀에 오줌 쌀 때마다 엄마가 계속 엉덩이 때리면서 너 왜 기저귀에 오줌 쌌냐?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꾸지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서워서 오줌도 못 싸. 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까칠한 성격이 되거나 예민한 성격이 되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소심해지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 앞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은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누군가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슬픈데 울지 못하고 예?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고 살잖아요. 이게 다 병이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봉숭아 학당에 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도 하고 이건 어때요? 자, 이거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해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장을 펼쳐주고 계신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오영재 본부장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장. 자,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실컷 율동할 수 있고, 실컷 웃을 수 있고, 또 실컷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병이 들 수가 없습니다. 자, 병이 드는 사람들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 나이 들어서 친구 없고, 혼자 외로이, 독거노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병이 잘 들죠? 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병이 잘 들까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병이 잘 들까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자, 그렇다고 이제 독신하고 뭐 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법적인 가족도 있지만은 또 무슨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심리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살더라도 심리가족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자, 심리가족이 있다면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가족을 뭐 혼자다 뭐 또는 혼자 아니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나한테 심리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언니 같은 사람, 동생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심리 가족이 이만큼 참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속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게 뭐냐면 통제감을 키워야 된다는 통제감. 자, 내 마음은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남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고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또 뭐 두려움이나 또는 분노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다. 이건 뭐예요? 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사건의 노예, 경험의 노예, 어떤 만남 대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뇌라는 마음의 왕국의 제왕으로서 태어났어요. 두뇌란 마음의 왕국.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뇌란 마음의 왕국의 제왕이다. 제왕인데 근데 이 왕국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못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제왕수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자, 오늘 제가 마음의 제왕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이 마음의 제왕수를 좀 배우셔가지고 정말 2022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한번 돼보자는 거죠. 그럼 이걸 세 번 풀어볼 텐데요. 제가 가고자 하는 건 이렇게 이제 4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참만남 심리가족 시작. 자, 심리치료, 자아 강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자, 저는 이 4가지를 통합하면서 20년 동안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물론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 4가지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치유를 했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제가 변화를 시켰어요.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저 멋진 분이 누구를 속여서 탄생했죠? 네. 예, 제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글작품이 바로 오행자 본부장이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오행자 본부장을 보면서 너무 감회가 무량하고요. 아, 정말 우리 오행자 본부장이 멋지게 이렇게 성장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 뿌듯하고 제가 성공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승승장구하라고 다시 한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자 본부장. 멋져요. 자, 이걸 하나씩 보면 이제 첫 만남은 뭐냐면요. 첫 만남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보장된 그런 안전한 환경이 바로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율동을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노래 좀 못 부르면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보여주고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힘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더라도 여기는 안전하죠? 바로 이제 자동차 운전 배울 때 우리가 처음에 운전대 잡고 조금 뭐 핸들을 잘못 조작하고 잘못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는 그 운전의 환경이 바로 이제 첫 만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첫 만남 환경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NLP 체면 치료. 이거는 뭐냐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우리도 이제 인생의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과거에 누구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경험 때문에 힘들고,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만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근데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각인. 그래서 요거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바로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도와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LP 자아 강화. 자,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름이 필요해. 자, 신체적인 기름에 해당되는 것은 새끼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름은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인데, 사랑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사랑의 에너지. 자, 심리적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에, 자, 이 강의장 안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숨을 못 쉬겠죠? 자, 물리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음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외롭고, 죽고 싶고 힘들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산소가 필요하다. 이제 마음의 산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외롭고 힘들고 우울해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 나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음에 산소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지금부터 사랑의 배터리를 이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자 NLP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서 운전을 너무너무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을 잘해야만 이 사회 활동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우선 첫 만남 심리 가족은 자 앞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환경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를 해주고 내 마음을 내 입장에서 편들어주면서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내가 어떤 말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개방을 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야 이런 환경을 바로 이제 첫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평가하지 말자. 자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자, 이런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합의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이 아무리 첫 만남을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봉숭아학당은 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은 봉숭아학당은 바로 이제 첫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항상 아프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총장님 아까 상처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계속 세상이 나한테 돌을 던지니까. 돌을 던지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왼쪽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위로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 이런 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났을 때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말아야 돼요? 예.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줄 때 우리가 자,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그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항상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그 어떤 진정한 나의 진아라는 모습입니다. 진아. 이게 보면은 진아가 있고 가가 있거든요. 가라는 거는 뭐 인척하는 나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진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뭐 인척하면서 또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만남이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만남이 편안하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여기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지 관리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내면에 이제 가가 있고 진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가는 하나의 껍질이거든요. 자, 자의 껍질인데 이 가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이 진화가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화가 가에 갇혀버려. 갇혀버린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웅덩이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흐르게 만들면 되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마음도 흐르게 만들면 돼요. 자, 마음을 흐르게 한다 시작. 자, 이 마음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흐르게 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을 하면 돼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잘해야 돼.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나는 예쁜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예의를 갖춰야 돼. 뭐 이런 쪽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감옥 아닌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첫 번째 이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set myself free. 자, set myself free. 시작.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라. 나 자신을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서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나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해야 되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나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자, 인간은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모습을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온전해요. 모든 인간은. 자,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똥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아기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런 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 실수도 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창피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또 오행자 본부장님처럼 좀 망가지는 행동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빈틈이 없으면은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이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좀. 제발 좀 나를 구속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내 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아 실현 경향성.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면 물고기는 헤엄을 잘 쳐요, 못 쳐요? 잘 치겠죠? 우리 인간도 이제 사랑이 넘치는 편안한 환경 속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실력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실력을 발휘합니다. 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자, 굳이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우리 친구랑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 또는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할 때 말 잘하죠?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말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 이 오행자는 말을 타고났다. 이 무대에서 말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2번이죠, 2번. 자, 오행자 본부장님 특기는 딴 거 아니에요. 저기 첫 만남 훈련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무대를 즐기는 분이에요. 자, 무대에 놓으면 그냥 친구랑 술 마실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다 떨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타고난 언어 능력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비결은 바로 이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자유로움. 자, 진화에 있는 그대로의 자아 개방.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의 눈치 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신경 쓰면서 계속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은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자기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측하는 그런 나에서 뭐뭐인 나로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100% 표현했을 때 그 100%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저는 봉숭아학당이 바로 그런 문화가 되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문화가 된다면 이 봉숭아학당은 자, 이 문화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름 그대로 문화 혁신을 시키는 최고의 공간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총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 돼요? 아니면 같이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문화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의된 그 노력을 할 때 그때 이 문화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같이 한번 참 만남 문화를 만들어 보자.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심리치료 왜 또 체면과 NLP가 중요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실패 프로그램도 있고 성공 프로그램도 있어.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공포증, 뭐 우울증, 불안증, 분노, 상처 이런 게 이제 실패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 프로그램은 뭐 자부심, 자신감, 뭐 성취감, 비전. 자, 이런 게 이제 성공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 두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두뇌에는 뭐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닌 그냥 아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두뇌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정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두뇌를 컴퓨터에 비유를 해본다면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작동시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대로 작동이 되지만 때때로 어떤 게 들어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되죠. 자, 바이러스가 침투되다 보면 속도도 느려지고 나중에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로 제거합니까? 바로 백신이나 알약이나 백업 기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아기 시절에는 아픔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깨끗한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제 태어난 이후에 엄마한테 꾸지람 한번 듣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모습 한번 보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또 선생님한테 또 공개적으로 꾸지람 듣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설정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예,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만 18세 이전에 어떤 성장기를 거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 하에서 어떻게 양육이 되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 만 18세 이전에 생활을 했는가. 이때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자아가 그 시절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느냐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여러분들 안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도 모르게 나는 못났어. 뭐 나는 소심해. 나는 내성적이야. 이런 부정적인 믿음도 있겠지만 나는 말을 잘해. 나는 활발해. 나는 사람을 좋아해. 뭐 나는 인간관계를 잘해. 뭐 이런 긍정적인 믿음도 있을 겁니다. 있죠? 네.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이제 자아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건데 이 자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능력을 제한을 하거나 또는 발휘를 하게 만들거나 이 능력과 인간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컴퓨터의 하드웨어 용량이 굉장히 많아. 엄청난 하드웨어 용량이 갖고 있는, 용량이 있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잘 깔려야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 용량을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아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아라는 프로그램. 근데 이 자아라는 프로그램이 잘못 설정되어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능력을 써먹을 수가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만 18세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잘못된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만 18세 이후가 된 지금 이 부정적인 자아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100%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거나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NLP 체면이라는 이야기. NLP 체면. 체면하면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체면은 TV에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의식도 없는 것 같고 뭐 부정적인 나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 필요가 있는데요. 체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TV에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 이제 임상 체면은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자, 편안해진다. 시작. 자,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한다.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편안했던 기억 있나요? 자, 편안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에 집중했던 기억 있나요? 그러면 체면에 다 들어간 적이 있네요. 자, 체면을 일례로 본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눈 뜨기 싫어. 5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그거 느껴보셨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또 밤에 잠들기 전에 피곤해. 금방 잠들어 버릴 것 같아. 이런 기분 느껴보셨죠? 이것도 체면이에요. 또 영화관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 영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것만 보고 가야 돼. 저것만. 저것만.
자, 이 화면에 꽂혀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체면이라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 이제 전철 타고 올 때 뭐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카톡에 막 글 쓰다 보니까 와 봉천역에 내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뭐 봉천역이 아니라 서울대 입구로 막 가버리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있죠? 그게 바로 다 체면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뭐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또는 뭐 시끄러운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갔는데 누구랑 막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가 너무 편안해. 물론 친구일 수도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대화하는 것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아까 우리 그 오행재 본부장님이 아까 저기 잠깐 언급할 때 지하철에서 우리 성창훈 총장님 그거 뛰는 거 그 뭐라고 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폴짝 뭐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총장님이나 같은 멤버들은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신경 안 쓰겠죠. 그 동작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상태는 이미 체면에 들어가 있었다. 그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도 편안한 상태. 이게 바로 체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 작업에 체면을 쓸 때는 바로 그런 편안함과 그런 집중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끌어내면서 이제 이게 NLP와 연결되면은 참, 효과적인 그런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럼 NLP는 뭐냐? 잠깐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 N이라는 것은 이제 뉴로 신경, 이 오감과 관련된 신경의, 이제 약자, 이제 N을 따서 이제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L, 링귀스틱, 언어. 이 언어는 이제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마음속의 상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고 또 소리를 듣고 또 어떤 느낌을 느끼고 또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이제 상상 속에서 우리가 또 오감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상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우리는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란 빵을 굽는데 그 빵의 재료가 오감이에요. 자, 실제 그 빵 재료는 뭐예요, 여러분들? 밀가루, 뭐 소금, 베이킹 파우더, 설탕, 물 이런 게 이제 빵의 재료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빵 재료를 다 나눠주고 지금 빵을 한번 구워볼게요 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빵을 구워요, 다른 빵을 구워요? 다른 빵을 굽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이제 봉숭아학당에 제 강의를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아마 머리에 상상을 하는 거죠. 이미지로 그리고 또 소리로 듣고 느끼고 또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러면 똑같은 상상을 할까요? 다른 상상을 할까요? 다른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오감과 관련된 이 시각, 청각, 신체감과 후각, 미각이라는 이 마음의 언어를 활용해서 상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상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 불리한 쪽으로 상상을 한다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1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자,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 안 좋은 일을 막 집착하고 몰입하고 뭐 그때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소리를 크게 듣고 그 느낌에 집착하다 보니까 10년 전이 오늘처럼 힘들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흐릿해지고 이미지도 연상이 안 되고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경험도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그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내부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삶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근데 무의식적인 패턴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 무의식적인 패턴이 평생을 좌우하더라. 그럼 우리는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NLP라는 기술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깨트려주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처럼. 뭐, 이게 우울증, 뭐, 불안증, 분노, 뭐, 공포 이런 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거죠. 뭐, 자신감, 열정, 희망, 소망, 뭐, 사명감, 책임감, 그렇죠? 행복. 이런 걸 심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NLP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 상황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머릿속에 내부 표현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나쁜 것은 지워버리고 좋은 것은 새롭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자,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수정이 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없다? 재설정 될 수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마음이 수정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재설정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최고의 탁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은 이 탁월한 마음 상태는 뭘 만들까요? 탁월한 마음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탁월한 행동은 탁월한 또 성격이나 또 운명을 개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결국 우리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은 마음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음의 프로그램은 본능적인 충동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우울해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 자, 무대에 노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또는 긴장되고 떨려요. 또 어떤 사람은 무대에 놓으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이다 말이죠. 프로그램은 나도 모르게 어떤 충동적인 본능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프로그램이 틀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야, 오늘도 너무 좋은 날이야. 오늘도 축복받은 날이고,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또 짜증난 하루가 시작되었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 아유,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방송 스피치도 하고 이제 뭐 스피치 훈련 많이 하실 텐데, 앞에만 오면은 막 말이 잘 나와.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우리 오영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막 말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럼 이걸 말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나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 한 달, 두 달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앞에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준비한 내용 1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도 긴장하고 들어가네. 오늘도 떨고 들어가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쪽으로 인생이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프로그램의 차이다. 근데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정을 하고 재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되고 프로그램 재설정해야 된다.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의식 레벨인데 의식 레벨을 보면은 이 200이 참 중요한데요. 200 아래는 부정이죠. 200 이상은 긍정이죠. 자, 이 부정과 긍정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자, 의식 레벨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의식적인 레벨을 결정하는 힘이 우리 의식에서 나올까요? 무의식에서 나올까요? 예,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뭐 피해의식이라든지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패턴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의식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죠? 나한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의식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의식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무의식의 패턴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무의식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NLP 체면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00 이하에서 200 이상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지구촌의 의식의 평균치가 얼마냐면 207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80%의 지구인들이 200 이하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20% 정도만 200 이상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의식 수준이 한번 잘 봐봐요. 200 아래에 보니까 뭐 자만, 경멸, 허세. 이게 175죠. 150에 보니까 분노, 증오, 공격, 뭐 125에 욕망, 갈망, 구속, 100에 두려움, 불안, 회피, 75에 슬픔, 후회, 낙담, 50에 무감각, 절망감, 포기, 뭐 이렇게 쭉 놉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00 이하를 한번, 이상을 보겠습니다. 200에 보니까 용기, 긍정, 힘을 얻음. 250에 중립, 신뢰, 풀려남. 310에 낙관, 결의, 자발적 의지. 쭉 가서 이제 400에 이성, 이해. 500에 사랑, 존경. 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24시간 중에 주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200 이하에 속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24시간 내내 주로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나는 200 이상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대부분의 어떤 암에 걸리거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신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200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일찍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200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또 인생에서 실패를 했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들 200 이하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데 몸은 편안함을 원하죠. 여러분들 몸 맞습니까? 몸은 편안함을 원하죠. 몸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자, 영혼은 뭘 원할까요? 영혼은 편안함을 원할까요? 우리 영혼은 뭘 원할까요? 영혼은 성장을 원합니다. 즉, 이 의식의 성장을 원합니다. 영혼은 성장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예,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 몸으로 여러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우리 의식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거는 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몸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죠. 자,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은 영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은 편안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안락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편안함이나 안락함은 영혼의 가장 큰 지옥과 같은 적이죠. 영혼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통해서도 깨닫고 성장하지만 안 좋은 걸 통해서도 깨닫고 성장해.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도전하고 더 모험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게 실패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성장해요. 근데 사람과 헤어지면서 혼자 외롭게 남겨지면서 또 성장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모든 게 어떤 성장의 과정이요.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체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어떤 체험의 신비, 깨달음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돈이 잘 벌렸으면 좋겠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죠.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까요?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날씨가 항상 맑은 날씨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날씨가 항상 맑은 날씨만 되면 이 세상이 사막이 되겠죠, 사막. 그렇죠? 자, 맑은 날씨도 있지만 흐린 날씨도 있고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눈이 오는 날씨도 있고 다양한 날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돈이 잘 벌릴 수도 있고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어요.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체험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은 감사한 일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식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암에 걸렸을까?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것도 그 감사한 일이죠. 왜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지금부터라도 의식 레벨을 좀 높여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배운 그 깨달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 몸에 병이 생기고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의식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첫 만남 훈련도 필요하고 NLP 체면 치료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먹에 돈이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게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식이 만약에 400이나 500이나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올라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은 마술처럼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의식이 밑에 200 이하에 떨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가진 거 다 잃어버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에너지다. 자, 마음은 에너지다. 시죠. 이 마음은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정의 힘을 갖고 있으면은 긍정의 현실을 다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내 마음이 어떤 피해의식, 희생자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의 현실을 다 끌어당긴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기 이전에 뭘 바꿔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영화 필름이라면은 현실은 영화 스크린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화 필름을 바꾸는 것처럼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은 나머지는 다 달라지게 된다. 근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건 잘 몰라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그냥 좋은 생각을 해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마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른바 참사랑. 자, NLP 자아 마음 면역 강화라고 했는데요. 이 자아가 참 중요하거든. 자아. 마음의 면역. 여러분들 자아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자, 이 참사랑. 참사랑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참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부족해버리면은 우리가 의존성의 성격으로 가요.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가 되거나 개구리같이 연약한 마음이 되거나 또는 어항같이 좁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조가 되거나 코끼리가 되나 호수처럼 마음이 넓어져. 자, 여러분들 자, 돌멩이에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어버리지만은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항 속에 돌멩이 던지면 어떻습니까? 어항이 깨져버리죠. 호수에 던지면 어때요? 호수는 전혀 뭐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게 문제예요? 아픈 게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 상처를 줄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제 마음 면역이라는 거다. 자, 따라서 마음 면역. 다른 말로 자아. 자, 우리에게는 그 오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육감이 있고 칠감이 있어. 칠감이 뭐냐면 자아라는 감각이거든요. 자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느낌. 이걸 이제 칠감이라고 하는데 이 칠감이 긍정적이잖아요. 칠감이 긍정적이면 면역 체계도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면역이 높으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써도 되죠. 사실은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이 봉당 여러분들은 전부 면역이 다 높은 분들이거든요. 사랑의 에너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면역이 높은데 마스크가 뭐 필요합니까? 이제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면역을 높인 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자, 마음 면역 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시작. 여러분들은 월요일에 봉당에 오시면 돼요. 봉당 세미나, 참만남 세미나.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긍정자기 암시문 낭독 시작. 발성과 웃음 훈련. 이것도 보니까 뭐 율동하고 뭐 다시 돼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 봉당 오시면 다 돼. 그 다음에 자, 자기 긍정 대화 시작.
아까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 소개했죠. 셀프 토크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행자야,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한바탕 멋지게 놀아보자. 뭐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셀프 토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보시고요. 그 다음 감사일기 시작. 감사일기도 좋고, 감사 편지도 좋고, 감사 나눔 스피치도 좋아요. 앞에 나와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체면 LP 상상 이미지 시각화 시작. 아직 체면 LP를 안 배운 분들은 그냥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눈 감고 좋은 거 상상하시면 돼요. 미래에 긍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어떤 생각말 행동의 목표가 힘을 준 질문법 뭐 쭉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면역을 키울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아를. 자아를 실현한다는 개념은 자기다운 삶을 산다. 자, 나다운 삶을 산다. 시작. 나다운 삶은 바로 이제 자기 정렬된 자기다운 삶입니다. 한방이면 자기 정렬된. 그러니까 영성 차원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체성 차원의 내가 누구인지, 나의 헌신 대상인지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가치와 신념 차원의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 사명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걸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첫 만남 이렇게 중요하다면 첫 만남 심리 가족 속에 우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해소를 하고 NLP 체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참 사랑 훈련을 했어. 자아를 강화시킨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이 자아 강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의 주도성을 찾게 되죠. 주도성을 찾으면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다운 삶으로 가더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540시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이크 잡으면 540시간 이야기를 해야 돼요. 540시간이면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540시간 분량을 1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쵸. 말씀 맞죠? 말씀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아마 조금 느낌, 맛을 보셨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삶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200 이하의 의식, 200 이상의 의식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시키고, 새롭게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후, 와.